박성재 법무장관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 행정부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하다. 예.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요약하면은 예. 개똥철학. 개똥철학. 예. 사자성어 개똥철학. 아, 예,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개똥철학.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예.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어제 이제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다 그걸 설명했어요. PPT로 띄워가면서 네. 박성재 장관 이거 다 알아요. 알겠죠. 그렇게 오랜 기간 법률가로 그래도 했는데 사시 공부도 하고 사시 공부 로스쿨생도 다 알아요. 네. 그거 다 확인시켜줬어요. 예? 강의를 해주셨어요. 예, 한덕수 탄핵 결정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라고 그 결정문에 명시돼 있고요. 그다음 뭐 100명 이상의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라는 이 그룹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거 위헌이다. 그리고 한국 법학 교수회 모든 법학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회가 있거든요. 한국 법학 교수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안 된다. 위헌이다. 네. 다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의 유력 헌법학자들의 교과서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고 네. 심지어 보수 성향의 학자들 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예. 한덕수 대행하고 박성재 장관만 된다. 아 이거 권리하고 사고는 다른 겁니다. 이 네. 권리 사고 구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네 글자로 예. 그처럼 말씀드린 거고요. 개똥철학.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려면 네. 헌법과 법률과 어떤 이 유력한 어떤 이런 최소한의 이제 견해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혼란이 없고 이런 마찰과 갈등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성립할 수 있는 주장, 법률의 영역에서는 설 땅이 없는 이런 주장, 네. 이런 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면 국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수긍하겠습니까? 네. 뻔히 이렇게 엄청난 갈등과 마찰 음. 그리고 법적 대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쟁과 국력 낭비 네. 이게 뻔히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네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 완전 독재죠. 네. 이제 우기기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저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네. 뭐 이제 내란죄 뭐 철회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의 이제 주장만 계속 밀고 나가는 네. 우리 말이 맞아 그 얘기하다가 뭐 주기현 판사는 그것도 받아줘가지고 풀어주는 일까지 신문정 총장이 풀어주는 일까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법 상식이나 아니면 이 법 조항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주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 예. 주목할게요. 한덕수 대행이 4월 그 8일 날 아침에 이 지명을 갖다 서면으로 이제 발표했잖아요. 발표하면서 왜 그 4월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그 공석을 신속하게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명이 남으면 헌법재판이 진행이 어려워서 상당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긴다. 네. 탄핵 심판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등등의 얘기를 해요. 예.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헌법재판소 법에 보면 7명이면 모든 심리와 재판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게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명시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를 박성재 장관한테 따져 물었죠. 대정부 질문에서. 아니 조항에 보면 법에 보면 7명이면 되는데 왜 네. 굳이 2명이 빠져서 일정 기간 일부 공석이 생긴다 한들 헌법재판 진행에 아무 문제 없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재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주장까지 하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냐? 맞는 내용 아니잖아요. 라고 했더니 네. 그 법조항을 모른대요. 그 헌법재판소 법을 자기가 모른대요. 말이 됩니까? 알면서도 이 한덕수 대행이 지면 그 서면에 담았던 그 내용이 궁색해지니까 모르는 척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하든 진짜 모르든 예. 이거는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불리한 것은 모른다. 아, 처음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자기 유리한 거는 이걸 찾아가지고 막 주장해 계속. 그러면서 막 우겨.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순간 예. 제가 헉 해가지고 그 다음 질문을 좀 이렇게 버벅거렸습니다. 버벅거릴 수밖에 심지어 아니 모를 수가 있나.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제 진짜 이 대정부질문 상에서 보면은 이 윤석열을 위시한 파면된 윤석열을 위시한 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한통속이다. 네. 똑같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 받는 건 아마 뭐 대선 출마 염두에 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까지 후보 접수긴 한데 권성동 원내대표 확인했어요.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 안 한다. 추가 이 출마설 언급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국민의 경선, 국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확인해 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남아 있는 그런 가능성 카드는 네. 무소속으로 남았어. 무소속. 하는 최근에는 거 오히려 국힘 경선 출마보다는 무소속 출마가 유력하게 제기됐죠. 그래서 저 말은 예. 국힘 경선으로 들어오지 말고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단일화해라라는 암시 아닌가요? 오히려 오히려 이 험악한 판에 괜히 들어와서 스크래치 나지 말고 네. 그냥 원샷으로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국힘 후보랑 그냥 한 방에 그럴 수 있겠네요. 정리하세요. 뭐 그런 암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윤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뭐 유도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알고 있거나 공유받았거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뭐야,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지금 대행 자리에 있어요. 총리이기도 하고 예. 공직자가 출마한다 안 한다 예. 간보고 듯한 이런 모습 보이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자체가 안 됩니다. 문제고요. 예. 그 4월 8일 날 지명하면서도 또 서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소임은 국정 안정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얘기를 담았고 자기가 이 선거 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담았어요. 네. 근데 심판이거든요. 어제까지 심판이었다가 오늘은 선수로 등판해 가지고 대선에 나가겠다. 오늘까지 선거 관리하다가 네. 내일부터는 내가 선거 관리의 대상인 선수로 뛰겠다. 이런 희대의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러니까 5월 4일까지 공직자가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예. 지금 4월 15일이니까 뭐 20일 정도 계속해서 대통령 놀이하면서 대통령 대행 이걸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네. 뭐 국정을 내가 뭐 운영하는 것처럼 다 하다가 사표 던지고 나와서 대선에 출마한다? 이거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이 작금의 어떤 상황에서 예. 요새 뭘 많이 느끼냐면 말의 무게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의 말의 무게가 어제는 A라고 얘기했다가 오늘은 그걸 확 뒤집어 가지고 B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얼마만큼 필부의 말 그 이하의 이 가벼운 네. 이러면 국정 운영 자체가 완전히 신뢰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영이 안 쓰고요. 국립 사회에서도.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 선거 관리 정말 엄정하게 하고 이걸 마지막 소임을 삼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 계속 출마선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듯 저러고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참 그래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수영 의원 등 계속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도 내고 있고 성일종 의원 등 내고 있는데 이게 50여 과연 명이 뭐 예. 기자회견 하려고 했다가 뭐 취소나기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이게 과연 누구의 뜻인가? 누가 진짜 뒤에 있을까? 이런 거. 결국 한덕수 대행이 이 출마를 해서 낙마 이후에도 뭔가 이제 당을 꾸려가지고 윤석열 당으로 해서 예. 또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계속 하는 건지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뿐만이 아니고 예. 그게 상당한 부분 설득력 있게 얘기되고 있죠. 예. 저는 그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네.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윤석열의 작품이다. 명확한 한덕수의 단독적인 판단이 아니다.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확인되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일련의 어떤 언동들을 보면은 네. 독자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 이면에는 누가 있을까? 당연히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내란 종식과 청산이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니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 봄은 언제 오는 겁니까? 날씨도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갑자기. 다시 추워졌고요. 다시 네,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추워졌는데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내란의 사실- 겨울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유일하게 이루어진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 하나밖에 없다. 네, 나머지는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